라고 면접을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는 사실은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 학교 내에서 정말 좋은 아이, 1등급 때 정도 되는 아이가 교과 전형이나 이런 데서 학종 전형에서 수시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이 피눈물 납니다. 그리고 대학의 레벨이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내신이 1.6등급이고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이 보니까 세종대 붙어 있고 그렇대요. 지금 출시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교 1등이 세종대 들어간다. 사실 희망길 노릇이죠. 후배들이 무슨 희망으로 저 고등학교 다니까 전교 1등이.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대학에 이렇게 보면은 두 개 합치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럼 두 개 합치려는 얘기는 하나는 3등급, 하나는 4등급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네 개 영역 중에서 그걸 못 맞춘다. 그러니까 불수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신 성적 좋으면서 고정도 3과 7만 나오도록 3과 4만 나오도록 대학의 레벨이 달라진 애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내가 논술 전형 떨어졌다. 그거 맞췄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에 붙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논술 시험 뭐 어떻게 봤어야 될지. 심지어 그것도 사실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은 일단 도박을 금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불수능에서 최대 피해자는 제가 추정해 보는데 학교 내신 성적 좋으면서 정말 전교권에 돌면서 수능 최저 하나만 맞추면 대학이 거의 한 중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애가 미끄러지면서 저 밑에 대학에 간 아이들. 이게 가장 큰 냉정하게 피해자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저 대학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대학을 갈 수밖에. 그리고 상당수 아이들이 고대나 연대나 학종에 넣었다가 고대, 연대, 경희대학교, 이대 이런 데 학종에 넣었다가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져서 다시 점수로 가지 않습니까? 피해자죠. 그 점수로 가지고 그 대학 절대 원수 못 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수능에 제가 봤을 때 최대 피해자는 학교 내신 최상단 아이들 그리고 지방권이라든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잘 안 나오는 학교 학생 이게 가장 큰 피해자고 나머지는 그냥 정시가 3반 붙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수시에서 저걸로 들어가기 힘들었다 생각하면 이제 정시 때 가면 점수 다 내려갑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불수능에서 피해자는 그렇게 북한적인 것이지 뭐 다른 큰 피해는 내가 봤을 때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3페이지 4교시 자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풀어봤는데 3교시까지 막 돌아보냈죠. 4교시도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사탐도 작년에 100점 맞아야 1등급 들어갈 과목이 5과목이라 됐던 것이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이게 축소가 됐죠. 사회문화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사회문화도 지금 1등급 카트라인이 한 46점으로 되면은 작년에 44점이었는데 한 문제 정도 조금 완화됐다고 하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쯤 되면. 그 다음에 가탐부도 작년 왼쪽에 보고 오른쪽에 보면 가탐도 어렵죠. 그래서 이건 또 여기서 피해자는 어떤 애들이냐. 명문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능으로 해가지고 정시에 의대 약대 정도 갈 만한 아이들이 1교시, 2교시, 3교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넘겼다가 4교시 가탐에서 한 방에 무너져서 의대가 꿈이 깨지는 한 207, 80점대 정도 3교시까지는 예상되다가 4교시 때 갑자기 탐구가 3등급대로 떨어지면서 250점대 떨어지면서 의대 목표를 내가 경희대 갈까 말까 분위기. 이게 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올인했던 아이들 중에서 이 네 과목 전은 어렵게 되다 보니까 한 과목이라도 펑크 났던 애들이 또 최대 피해자. 바로 재수하겠다라고 움직입니다. 12월 달부터. 그게 분위기입니다. 학교 내신 최상단 아이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점수 정말 거의 최상단 쪽으로 유지하다가 한두 과목 미끄러지는 아이들. 정시 최고 상단 아이들이 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국사 특별하게 문제 없이 출제된 거고 이쯤 되면 뭐 피해본 학생 없을 테고 4페이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해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어, 언어 매체, 학교과 작문. 언어 매체 선택한 애들이 30%밖에 안 되죠.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아이들이 70%죠.
언어 매체가 왜 30%밖에 안 되느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문법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쉬운 합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이 이쪽은 언어 매체 선택하면 파, 이쪽은 합법과 작문 선택하면 파. 비율로 보면 여기는 30%, 여기는 70%. 좀 절대적인 쪽수는 이쪽이 많죠. 국어가 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는데 1번부터 34번까지가 이쪽 같은 문제입니다. 그걸 공통 과목이죠. 요 문제를 어느 집단이 잘 푸느냐가 이번 수능의 국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을 34문제를 언어 매체들이 잘 풀면 평균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고 학부가 작문을 선택하는 애들이 이 공통 과목을 못 풀면 평균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겠죠. 이 공통 과목 34문제에서 이 평균 점수의 집단의 이 평균 점수는 내가 언어 매체 선택에 대해 그대로 쫓아옵니다. 점수에. 표준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래서 내 집단이 공통 과목을 잘 풀면 잘 풀수록 나는 무조건 이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왜? 평균 점수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합격과 작문을 선택했는데 내가 공통 과목을 다 맞았어요. 나는 잘 풀었는데 이 집단의 평균 점수가 못 푸는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못 푸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나한테 물려오기 때문에 나는 잘 풀었지만 이 집단에 소속된 평균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점수가 깎여버립니다. 이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34번까지 풀고 35번부터 나머지 45번까지 11문제는 각자 따로 풉니다. 각자 따로 푸는데 여기서는 어떤 구조냐면은 이 언어 매체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자기들끼리 풀어보는 그 선택 과목이 있었어. 요거는 보정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를 쉽게 이해하면은 너무 이 집단이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평균 점수가 낮으면은 초점은 반비례입니다. 오히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합격과 작문은 선택 과목이 좀 쉬웠어요. 그럼 평균 점수가 이 선택 과목 11문제에서는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면 초점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내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면 그대로 갖고 가는 건데 내가 우리끼리만 풀어보는 이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점수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게 12월 10일 날 이제 받아보는 점수인데 지금 올해 6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본수능 때 봤더니 언어 매체 선택을 한 집단이 이 공통 과목 34문제 풀어보는 거를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언어 매체 선택을 하니까 점수가 몇 점이라도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지져봤더니 올해도 본 수능에서도 언어 매체 선택한 아이들이 점수가 같이 맞고도 같은 83점을 맞고도 같은 83점을 맞고도 언어 매체가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이유는 공통 과목 34문제를 더 잘 푸는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올해 국어에서 최상단은 언어 매체 선택한 점수 시험 잘 보내가 가장 큰 경쟁 현재로서는 합격과 작문 선택했던 것 중에서 내가 점수를 잘 풀었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막상 12월 11일 결과가 나오면 내가 여기 집단에서 잘 봤지만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점수가 낮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 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12월 10일 날 이후에 뭐 종합원 같은 데서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려했던 것보다 점수차 크게 안 나타나면 괜찮은 거고 나타나면 좀 피해가야 되고 그런 사람 특히 학부가 작문 선택을 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확률 같은 경우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든지 간에 일단은 같이 풀어보는 문제 22문제가 배점은 국어는 1번부터 45번까지 중에서 34문제가 76점이고 나머지 11문제가 24점이죠. 그래서 통합수능에서 무조건 공통 과목을 잘해야 된다. 왜? 국어에서 76점이나 34문제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수학도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100점 만점에서 74점입니다. 선택 과목 8문제가 26점이고 22문제를
지금까지 봤을 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잘 푼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확률과 통계 애들보다 더 잘 푼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도 본수능에서도 미적분 선택한 아이가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과 같은 점수를 받고도 몇 점이라도 표점은 높게 형성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정사실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과 치사기과나 학생들 확률과 통계에서 점수를 잘 받았지만은 미적분에 같은 점수를 받고 또 만약에 이쪽으로 국가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들이 무조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원점수는 83점인데 나는 129점 받고 쟤도 83점인데 표준 점수는 134점이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점이 앞질러 가고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과 얘가 내가 문과로 그냥 경제교양학과 인기학과로 하면서 내겠다. 저 대학이 수학 가중치가 40% 정도가 된다라고 이미 기본 점수에서 4점 정도 이긴 데다가 그 가중치까지 때려버리면 얘가 못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첫 시험 무대가 된 거고 반대로 문과이가 이과로 넘어간다. 정말 바보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수학에서 같은 만점을 받고도 몇 점 뒤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수학 가중치까지 들어갔다가 또 무조건 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과 애들이 넘나드는 데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12월 10일 날 수학에서 미적분 애들이 얼마만큼 앞서느냐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은 많이 넘을 수도 있고 이쯤 되면은 크게 안 넘을 수도 있고 넘어온다라면 문과 인기학과 쪽으로 넘어오지 그냥 문과 일반 비인기학과 쪽으로 넘어올 애들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국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언어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애들이 확실히 뭔가 확률과 통계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 5페이지. 지금 등급별 커트라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월 평가한 거 보면 합격과 작문 보면 5페이지 보시면은 저 밑에 왼쪽에 83점만 동그라미 쳐놔보십시오. 왼쪽 원화 매체에서 합격과 작문에서 83점. 83점인데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봤더니 공통과목 34문제가 아까 배점이 76점이라 그랬죠. 선택과목 11문제가 24점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원점수가 83점인데 이 구성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과목을 잘 봐서 83점인지 선택과목을 잘 봐서 83점인지 구조를 보면은 공통과목을 잘 봐서 83점 맞은 애가 오른쪽에 오는 초점이 높게 형성이 되고 공통과목을 못 보고 선택과목을 잘 봐서 83점 맞은 애는 표준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래서 등급 컷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점수 조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이런 조견표를 보시면서 우리 애가 지금 국어가 80 몇 점을 맞아왔다고 하는데 구성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공통과목을 좀 평균적으로 잘 봤던 애구나. 얘는 공통과목을 못 보고 오히려 선택과목을 잘 봤던 애구나라고 하면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은 83점이다, 같은 88점이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공통과목을 잘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이 이한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걸 섬세하게 일단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회사들마다 등급급 커트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커트라인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우리가 미끄러졌다라고 하면은 공통과목이 좀 미끄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등급 커트라인 선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공통과목을 잘 봐가지고서 의외의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의 이 유동성은 금년도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공통과목을 어느 집단이 잘 봤는지를 정밀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등급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쪽으로 보면 수학의 한 14페이지로 가볼까요? (14페이지) 가시면은 왼쪽에 이제 가로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수학의 확률 같은 게 84점 한번 동그라미 치고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84점인데
공통 과목 22문제를 잘 받은 점수인지 그건 잘 못 보고 선택 과목을 잘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초점이 달라지죠. 같은 점수 상황.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84점 맞은 거를 보면 오른쪽 131대에서 129점 이렇게 찍혀 나오죠. 오른쪽에 미적분 선택한 애들 84점을 딱 동그라미 쳐보면은 134점이 나오죠. 한 5점까지 갭을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학 선택 과목간의 점수 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점 됐던 애들이 미적분 애가 만약에 저 밑에 대학에 이과 가는 것보다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막 서경대 정도 갈 만한 아이가 문과 쪽에서 뭐 건국대 경제학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게 이 갭이 얼마만큼 12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정부 측에서는 발표를 안 합니다. 점수가 몇 점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종락원에 이런 데서 발표를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12월 10일 날 종락원이 그 다음 12월 12일 날 오후 2시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날 공식 발표할 거예요. 12월 12일 날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때 잘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 격차가 줄어들었냐, 아니, 격차가 좁냐 아니면은 크게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얼마만큼 넘어올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12월 말에 정시 원서 접수 쓸 때까지. 또 이과 학생들은 이 대학을 갈까 상위권 저 대학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계산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계산을 해보는 입시가 금년도가 최초입니다. 경험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에는 굉장히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6월달, 9월달에도 계속 나타났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25페이지 조금 더 이제 좁혀 들어가 봅시다. 일단 대강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공통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혹시나 내년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통 과목을 잘 잡아 놓으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공통 과목 국어가 76점을 차지하고 있고 수학에서는 74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망쳐지면 만회가 불가능하겠죠. 이게 가장 큰 키워드 점수입니다. 키 아주 그 문항들입니다. 이거를 잘 잡아 놓느냐 안 잡아 놓느냐. 혹시 내년도에 고3대를 학생들이 있다면 결과가 이거 빨리 잡아라. 25페이지. 자, 국어. 저희가 1년 내도록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표본 추출해서 6월달에 1등급 받았던 애들, 9월달에 1등급 받았던 애들, 이번 수능 시험 보고 나서 1등급 받을 만한 애들을 이제 점수를 추정을 해보면 국어 시험 한번 보면 9월달에 본 수능만 간단하게 봅시다. 9월달에 1등급 됐던 애들이 평균 98.1점 100점 만점에서 나왔죠. 근데 이번에 본수능 때 얘네들 1등급 들어올 애들 뒤에 봤더니 87점으로 무려 지금 한 11점이나 떨어졌죠. 국어 1등급 대 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해석을 하는데 이 와중에서 국어 시험을 잘 봤더라고 하면 상위권 내에서도 경쟁력은 세다. 보통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등급을 치웠는데 2, 3등급 때가 어려웠던 시험이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1등급 때 애들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고만고만한 애들이 경합인 구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과목을 가지고서 변별력이 크게 확보될 수 없다라는 것도 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국어는 1등급 애들이 이렇게 10점 이상씩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1등급 대에서 국어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하게 지금 갭을 벌려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못 봤다 싶으면은 중요한 과목에서 일단 못 봤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봤다면 무조건 국어 가중치 높은데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고 못 봤다 생각하면 무조건 국어 가중치 약한 대학의 그 비슷한 1등급대 대학에서 노려야 된다. 그래서 국어는 일단 이런 양상이고 그 다음에 2등급 대들도 94점에 79점으로 지금 9월달하고 본수를 못 그렇죠. 어려워진 거죠. 3등급 때도 89점이 72점까지 떨어진 구조니까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국어는
1등급 때나 2등급 때나 3등급 때나 상위권 대학이나 중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이나 있어서 모두 중요한 과목을 구성이 됐다. 일단 이렇게 인식을 국어 과목에서 정립을 일단은 가채점을 해봤을 때 이렇고, 수학은 1등급 대가 9월달하고 본수를 2022 수능에 보면 93.8 정도 1등급 대들이 9월달에 나왔는데 이번에 92.3 미묘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수학이 튀기 풀수능이 같지만은 괜찮은 1등급 대들한테는 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보다는 수학이 좀 경쟁력에 있어 약할 거다. 최상단 1등급에서. 그래서 최상단 1등급에서는 국어 잘 보는 애들이 수학보다는 일단 유리한 점에 갖고 갈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국어를 선택해서 전략 과목으로 찾을지 수학을 전략 과목으로 찾을지는 1등급 때 레벨 정도 되는 학생들은 뭐 판단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 2등급 때 보면은 3등급 때 보면은 2등급 때가 85점이 9월달에 나왔던 것이 본수능에서 81점, 3등급이 76점대 나왔던 것이 69점이니까 수학 2등급 때, 3등급 때는 수학 변별력이 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학은 최상단 잘하는 애들은 괜찮게 풀었는데 2, 3등급 때 애들은 굉장히 어려웠고 못 풀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이거는 경쟁력 있는 과목인지 없는 과목인지 그 또래 집단들 속에서 3등급, 1등급을 바라보고 대학 원서 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위치를 보면서 한번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자 26페이지요. 이런 말들의 추정 근거로서 이제 점점 더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1번부터 34번까지가 학부과 작문을 선택했던 언어 매체를 선택했던 애들의 이제 정답률인데, 저희 회사도 국어 시험 보는 수능 시험 보는 날 표본 한 300명 정도 되는 애들, 국어 다 끝난 애들, 그리고 수능까지 끝났다고 그냥 장담하는 애들, 내년도 고3 올라온 애들 쫙 한 300명 앉혀놓고 풀어보게 합니다. 정답률을 마킹을 해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집단이 어떻게 풀었을까 대강 지켜봤더니 일단 합법과 작문하고 언어 매체에서 각각 문항의 정답률을 좌우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거는 합법과 작문이 좀 잘 풀고도 있고 어떤 건 언어 매체가 잘 푸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언어 매체가 각 문항별로 들여다보면 잘 푼 걸로 대강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34문제 공통 과목은 잘 푸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그게 내 점수로 그대로 평점에 영향을 주고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어 매체가 이겼을 것 같다. 34문제는 집단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언어 매체 선택한 아이들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표점은 높게 형성이 된다. 그리고 줄 세우기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1등급에 들어갈 최상단의 위치 포지션도 언어 매체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34번까지 문제 배치를 한번 보시면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라고 그러죠. 흔히 비문학이라고 하죠.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 35번부터 45번까지가 각각 따로 풀어보는 선택 과목,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이렇게 되죠. 애들이 문제를 작년도만 하더라도 문제 1번부터 45번까지가 합법 5문제, 그 다음 5문제가 작문 5문제, 그냥 퍼주는 문제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푸는 문제. 그 다음 문법 5문제, CLS 15분까지 그렇게 배치가 되면서 애들이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험 문제 틀렸던 애들은 1번부터 10번에서 그냥 다 풀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삑살이 나기 시작하면 페이스 혼란이 오고 앞이 하얘지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시험의 배치가, 문제 배치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푸는 애들도 있고 앞에서부터 푸는 애들도 있고 뒤에서 풀면서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푸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야 시험지 뒤에서부터 풀어라면서 뒤로 제껴줬죠. 그래서 페이스 놓쳤다는 애들이 있었죠. 저희 회사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문제 거꾸로 푸는 애가 그 정도 72% 정도 나오더라고요.
뒤에서부터 그냥 쉬운 거부터 풀고 비문화로 갔다가 문학으로 가고 이런 순서, 또는 뒤에서 풀고 문학으로 갔다가 앞으로 비문학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는 거 한 10% 10%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가 4번부터 9번까지의 해결의 변정법 문제였었고 10번부터 13번까지가 경제 기축통화에 관련된 뭐 브레튼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였었고 14번부터 16번까지가 과학기술 지문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머리가 하얀 문제가 그냥 연달아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합법 5, 작문 5, 문법 5문제 순서대로 갖고 문학과 비문학이 지그재그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 이건 패싱하고 다음 문제를 가고 이런 것들을 뭐 나름의 리듬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 비문학 파트, 독서 파트를 보면은 4번부터 16번까지가 매일 어려웠어요. 여기서 애들이 1교시가 엄청나게 지금 멘붕이 와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 문해력이 떨어졌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학력 저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문제가 참 어렵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평가원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풀어보실 일은 없겠지만 이게 보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읽은 것도 읽어야 되고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남고 지문이 길게 나오는 건데 뒤에서 문제 풀고 다시 앞으로 또 다시 와야 되고 막 굉장히 그런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순서 구성에서도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또 문학과 비문학이 지그재그로 출제되더라고요. 고3들 아마 이게 느꼈어요. 근데 6월달, 9월달에 또 이런 순서대로 좀 배치가 돼서 나왔다. 이런 문제 배치상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기술적으로 적응할 시간도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올해 고3 학생들. 처음 제도가 바뀌었다. 예전에 보면은 문제도 어려운 데다가 문제 배치에 대한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덜 익숙했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이게 맞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적어오는 게 많이 틀릴 겁니다. 이 정도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85점 맞을 거라고 했는데 88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88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그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가채점의 오류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12월 10일 날 보면 너 그때 그 점수를 하면서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극장은 뭐합니까? 이제 다 지나는 거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7번, 27페이지 수학 봅시다. 1번부터 22번까지를 어떤 선택 과목이든지 간에 같이 풀어보는 문제죠.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데 15분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잘 풀어나가다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내가 2교시 수학 시험 보면서 선생님들은 우리 정남원 선생님 딱 항상 첫 번째 얘기가 이거 문과에서 풀기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 수학 1번 문제도 5초면 결정돼야 되게 한 30초 걸릴 애들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조금 흐트러 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나중에 그 얘기를 완벽하게 퍼주는 문제도 없고 뭔가 개념을 정립하면 제대로 똑바로 정립을 하든지 완벽하게 또 손도 못 대는 문제도 없게 해놨고 잘 문제 출제했네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지 않았던 거예요. 또 1번부터가 그냥 딱 뭔가 걸림돌이 좀 됐다고 그래요. 작년에 수능 봤던 우리 아들도 그 얘기야. 1번 문제 자기 풀었다고. 그거 다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그거 5천면은 해야 될 게 이게 툭 하는 뭔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많이 일치가 되는 그런 게 수험생들도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그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정답률을 한번 봐보십시오. 미적분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를 맞추는 문제를 왼쪽 애들은 몇 퍼센트 정도 맞추고 있는지 여기에서 점수 차는 벌어질 것 같다는 거. 그리고 22번의 주관식 마지막 문제죠. 주관식 마지막 문제에서 지금 확률과 통계 아이들이 이걸 맞출 확률 오른쪽에 미적분 애들이 맞출 확률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높으면 높은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평점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기정사실로 지금 보는 추정의 근거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선택과목으로 하면 한글과 통계와 미적분이 있는데 미적분 애들이 좀 잘 춤물러 나오죠. 여기서는 오히려. 그럼 선택과목은 잘 풀면은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죠. 요 8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풀어서 평균이 높게 형성되면 표점은 낮아집니다. 요 뒷부분에 있어서. 근데 영향력은 100점 만점에서 26점이죠. 앞에 22문제가 74점인 거고. 그래서 뒷부분이 살짝 미적분이 조금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구조로 보면. 그런데 앞부분이 덩치 큰 74점이 지금 미적분이 조금 압도적으로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미적분이 확률 같은 게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작년도에는 문과 수학이 따로 시험을 받고 따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문과 애들 시험지 풀어보고서 점수를 매겼을 때 1등급 4% 안에 들어오는 거는 13,894명에 배출이 됐었죠. 근데 올해는 문과, 이과 같이 1번부터 22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문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1등급 자리를 이과 학생들에게 내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전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1등급에 들어오는 그 인원이 작년에 13,000명에서 올해 한 2,000명대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증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등급이 작년에 국가에서 한 3만 명 나왔던 것이 금년도는 한 8,900명대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산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날아간 거죠. 그럼 작년도에 수학 1, 2등급에 들어왔을 애들이 2, 3, 4등급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과목 때문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아졌을 거다. 근데 이거 막장 피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는 내신 성적 교차 상단이면서 이쯤 애들이 이거 좀 이 수학 한 과목을 가지고서 내가 수능 체제 맞추면서 자꾸 내신 성적으로 한 밀어붙여 가려고 했던 애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거. 나머지는 설사 못 맞췄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탐구에서 맞췄을 애들도 많고 또 설사 그 수능 체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논술의 합격이 보장되는 건 전혀 없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내신 성적 좋은 수능 한두 과목에 집중했던 내신 파악이다. 그래서 교과전형이나 학종에서 수능 최저 요구하는 전형의 대학에 넣은 애들이 최대 피해자고 그 학생들은 정말 한 이대 갈 만한 애가 자기 끝으로 머리에 대학 들어가 있고 정말 뭐 동일대 이상 정도는 내가 원서를 안 내겠다 싶어서 밑으로 냈던 애들은 정시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재수하도 걱정이에요. 수능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런 애들 주변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정말 수시가 끝나고 나면은 피해봤다는 얘기가 그들 집단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논술 받는 애들이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논술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거 됐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자연계는 1등급 받을 애가 작년도에는 이과 애들끼리 시험을 봐서 이과 애들 경쟁했을 때 7,000명 나왔습니다. 7,066명 정확하게. 근데 올해는 이 7,000명 나왔던 이과 수학 1등급이 19,000명, 2만 명대까지 출제가 됩니다. 문과 애들이 지금 밑에서 받쳐줄 거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등급 애들이 한 10,000명 대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죠. 많이 치면. 2등급이 작년에 19,000명밖에 안 나와. 약 2만 명 나왔는데 올해는 44,000명 나오는 걸로. 그럼 이과는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과 애들은 그러면은 올해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술 전형 합격자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과 애들은 내일 논술 시험장에 가보면은 약대나 의대나 같이 수반되어 있는 대학들은 논술 시험 문제가 이과 수업은 이과 논술은 좀 어렵게 출제할 겁니다. 경쟁력도 높아졌고 수능 체제 맞출 애들도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추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시험장에 가보면 이과 논술은 조금 어려웠던 대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높습니다. 문과는 그냥 그 수준으로 출제했을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성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술 시험장에서
문과의 결시율은 한 7% 증가됐다고 그때 작년도보다. 초중 못 맞춰서 아예 하지 않겠다는 애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3개월까지 보면 돼요. 이과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결시가 작년도보다 좀 줄었대요. 한 1.3% 정도 줄었대요.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에요. 수능 체제를 맞춰서. 어쨌든 문과는 내일 고사장 가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빈자리가 조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에 그게 좀 까다로울수록 반대로 이과 논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생이 자리를 조금 더 차지하면서 시험 볼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학들이 이런 것들 충분히 예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문과가 이런 양상이었더라면 문과의 수능 체제는 옛날에 2등급 요구했던 것을 3등급으로 낮췄어야 되고 1등급을 요구했으면 2등급으로 낮췄어야 되는 게 맞다. 미처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종하고 교과 전형에 내신 성적 최고 좋은 아이들이 피해자로서 가장 추산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작년도에는 가형과 나형,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과에서 가형에서 1등 137명 971명 발생했고 두 번째 점수가 135점이다. 995명이니까 누적 인원이니까 135점과 137점 사이에서 인원 차이가 거의 없죠. 한 11명밖에 안 나죠. 그 다음에 134점 1100명, 133명에 3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적 도수 분포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률과 통계를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를 내가 뭐 130점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점수가 131점이 몇 명, 132점이 몇 명, 134점이 몇 명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작년도 같으면 알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뭐냐? 내가 134점을 맞았는데 135점짜리가 내 위에 100명밖에 없으면 수학으로 한번 질릴 수도 있다. 과감하게. 위에 100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입시기관 저희 같은 회사에도 예측을 하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너 수학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위에 대학 써도 상관없어. 왜 네 위에 요 정도 점수대 내가 몇 명 없어. 근데 네 위에 이 정도 점수대가 한 3,000명 있는데 거기다가 대학을 두 단계 높인다라고 하면 너 아예 떨어질 각오하고 지금 원서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추산이 됐습니다.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공개하는 순간에 이 과목에 더 유리했다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이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져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건데 시험 보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걸 관여할 건 아닌 거죠.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받은 애들이 몇 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확률 같은 게 전국에서 1등은 몇 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종합원 같은 데서 발표하는 자리에 의존합니다. 그 종합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종합원 다른 애들 중에서 지금 확률 같은 게 지금 한 개도 안 틀리는 애들 좀 지금 다 조사해 놓죠. 10월 10일날 점수 받지 않습니까? 야, 지금 너 몇 점 찍히냐? 134점이다. 야, 미적분 한 개도 안 틀렸는데 봐봐, 너 몇 점? 137점이다. 134, 133점 차이 발생했네? 이게 발표입니다.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야 밑에 구간에서 이 정도 점수 차가 좀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 과목을 그런 식으로 추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더 정시 때. 이러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뜻밖의 애가 합격을 해버리고 뜻밖의 애가 떨어져서 저 밑에 대학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양상이 금년도 정시에서는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이거는 명백한 지금 현재 이게 팩트죠. 이게 지금 현상학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왜 점수를 올해 철저하게 부모님들께서 학생도 그렇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1년 내도록 공부했던 것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아니면 무임승차로 덕을 볼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지난주 주말까지 우리 종로학원에서 컨설턴트 예약 거의 풀 막아낸 거예요. 이게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아예 정시를 하는 애들 같은 경우 점수 조합을 또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그런 어쨌든 저희 같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 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자료 참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이후에 발표된 자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내도록 공부했던 거 1, 20점 지금 더 얻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31페이지. 이런 구조를 봤을 때 국어에서 1등급은 언어 매체가 전체 학생의 30%밖에 안 되지만 1등급은 68.1%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1등급이 89.5%가 이과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예측을 해봤을 때. 그리고 문과, 이과, 국어. 이과 애들이 한 61% 정도대로 이과 애들 국어 잘하는 애들이 많다. 문과는 수학은 마찬가지로 이과 그대로고 영어도 잘하는 애들은 1등급 애들은 이과가 많다. 이게 지금 현재 분포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에서 생각해야 될 거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지금 거의 다 이과에 가 있죠. 문과에도 잘 들으세요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웬만큼 다 지금 이과가 있는 저 위에 최상단에 문과가 지금 비어있다. 공부 잘하는 애. 그럼 수를 잘 놓으면 저기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굳이 저기 들어갔을 때 내가 저 밑에 대학 갔을 때는 게 문과의 기회입니다. 문과가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저쪽으로 다 최장적으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럼 이과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올해 수시에 원서 접수 냈던 패턴을 봤더니 대구 지역에 원서 냈던 애들 중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 야 일로 너 저기 수시 원서 어디 냈냐라고 수시 6번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6번 냈던 거를 지금 그 지원 횟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대구 시내 단위에서 이과에 10명 중에 3명의 의학학계를 원서를 있습니다. 지금. 지방권으로 갈수록 거의 그냥 의학학계로 초집중돼 있어요. 상위 아이들 자체가.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소재 길거리 다니는 올해 고3 애들 센터에서도 원서 어디 낸다라고 10명 중에 2명이 의학학계. 그만큼 초집중이 이과에 가 있고 이과 중에서 의학학계에 가 있고 올해 그 약대가 1,700명 뽑았잖아요. 1,7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개 대학에 최상단 대학에 모집 인원은 한 개 대학에 누군가는 있잖아요. 그럼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한의대, 수의대 경쟁력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약대가 1,700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대나 치대 경쟁이 4, 500이 더 올라갔을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그쪽으로 나는 저기 학과 가겠던데. 정시에서 그대로 끊는지 떨어져서 절로 다 들어갈 거야. 정시에서도. 내가 재수 3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기 일반 학과는 안 가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뭔가 밀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시를 지적봤더니 그럼 이과는 어떻게 되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 저 상단에 지금 촘촘하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8명이서. 작년도는 수학 1등급이 7,000명밖에 안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수학 1등급이 지금 2만 명 나왔다 그랬죠. 수학 2등급이 작년에 이과가 그 2만 명밖에 안 나왔다 그랬죠. 근데 올해는 4만 명 나왔다. 저게 다 밀집되어 있는 촘촘하게 뭉쳐져 가지고 한두 점에 의해서도 지금 왔다 갔다 그리고 그래서 대학의 계산은 정말 이과가 촘촘하게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치겠다가 떨어져. 이게 지금 펼쳐져 있는 분포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상위 8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 상황을 지켜봤더니 문과 애들은 한 12,000명 정도 지원 숫자가 떨어졌어 오히려. 그만큼 상단에 지원할 애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문과. 꿈도 안 꿔요. 그냥 상위 8개 대학. 그게 줄었어요. 근데 이과는 상위 8개 대학에 지원한 숫자가 거의 10,000명 늘었어요. 오히려. 이과는 상위구로 지금 계속 밀집되고 있고 문과는 지금 저 상단 자체가 뭔가 균열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우가 지금 흩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올해 불수능 문이과 통합이라든지 문과는 뭐 추가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내가 봤을 때 반대로 하면 생각. 이과는 굉장히 촘촘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32페이지. 자, 1등급 때. 작년에 1등급 때 애들은 국어 1등급 때에서는 1등급 때 애들 중에서 점수 차이가 13점 차가 됐고 수학은 7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서 정시에서는 1등급 때 정도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은 국어 못하면 대학 못 갔습니다. 이 정도로 국어가 높은 경쟁력이죠. 13대 7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등급 때는 어떻습니까? 국어 수학 일단 둘 다 중요하죠. 대충 분포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매체 선택했던 상단 애들을 절대 못 쫓아가는 구조로 일단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상단 애들 지금 못 쫓아가는 행복돼 있죠. 점수 차를 봤을 때 같은 등급에서 점수 차를 봤을 때. 그래서 요것도 일단 올해 1등급은 국어 수학 모두 중요한데 따지고 보면 언어 매체 상단이면 일단 절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가 미적분에서 상단을 확보했으면 절대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다도 지금 볼 수가 있고, 2등급대로 가면은 금년도 오른쪽에 보면은 수학이 좀 중요하다. 편차가 지금 3등급 때는 7점과 12점이니까 3등급 때도 수학 잘하는 애가 월등한 경쟁력 일단 가지고 있네. 2, 3등급 때는 수학, 한 4등급대로 정도 떨어지면 국어. 이런 마이크 괜찮나요? 계속. 자, 이런 구간대라고 하면은 2등급 때냐 3등급 때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학 가정지 있는데 찾아가면은 극복이 되는 거고, 그 반대면 반대로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3등급이 잘하면 2등급 때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뭐 4등급도 잘하면 한 2, 3등급 때 진입이 갈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구조네요. 이런 어떤 경쟁력의 메커니즘과 가중치 적용하는 룰을 적용시켜 봤을 때는 잘 찾아보시면은 대학의 레벨이 한 4등급 때 갈 아이가 한 3등급 때도 갈 수 있고, 3등급 때 갈 아이가 2등급 때로 갈 수 있는 구조는 분포상으로 좀 이렇게 퍼뜨려져 있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가 합격선 예측인데 찍지 안 그리면 그냥 갈겠습니다. 그 원점수가 지금 최상단 경희대 경영학과 248점. 작년에 원점수다.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아까 그 배치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 더하기 100점은 30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니까 원점수로 한 30점 가까이 떨어져요. 27점대 정도가 떨어져요. 작년도보다. 그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밑에 상대를 보시면서 금년도에 그 어떤 그 원점수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점수가 문과 같은 경우 한 30점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게 정시에 그대로 지금 영향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33페이지 인문계열, 34페이지 자연계열 합격선이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35페이지가 자연계열 276점에서 지금 약대 35페이지 약대가 보면 276에서 260점대까지 렌즈가 펼쳐져 있네요. 260점대라는 얘기 자체는 과목당 보면은 한 80점 중반대 정도를 맞으면은 어떤 지역 약대라도 갈 수 있는 라인업이다. 그 한 260점대 이상의 애들은 저기 전문직 선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언저리에 있는 일반 학과들의 이과 합격선은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일로 많이 쏠려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의예과가 291점에서 여기다 한 260점대까지 떨어지는 게 과목당 한 80몇 점 맞아도 됐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7페이지 치예과 280에서 263점대, 한의예과가 한 260점 넘으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38페이지 수의예과 한 258점대까지 측정 내려가 있고,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서울 국어, 수학, 탐구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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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에 180점 수상되네요.
180점 여러분들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나 싶지만은 과목당 60점 받고 인수를 간다는 얘기가 되죠. 문과에서. 옛날 같으면은 과목당 한 70점 중반대 아니고서는 지원 못했던 것이 이번에는 60점까지 과목당 평균 180점대까지 떨어지는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207점으로 지금 크라인 선생이 매겼어요. 207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과목당 70점이 안 되는 언저리 때죠. 과목당 평균. 자, 평균이 이 정도니까 가중치 공식을 적용시켜 놓으면은 내가 무슨 과목을 잘했고 못했냐에 따라서 가중치 적용시켜버리면 대학의 레벨이 확 달라진다는 게 지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너무 못 본 거를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15개 대학도 지금 현재 227점, 70점대 정도가 15개 대학 정도가. 그래서 자연계가 246점대니까 평균 한 80점. 과목당 한 7문제 틀려도 됐다는 얘기가 되죠. 과목당 한 7, 8문제 틀려도 지금 현재 이 정도 라인업 정해지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는 일단 이거는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지고 12월 10일 날 발표되면 그때 가서 좀 보는 걸로 좀 하시고, 뭐 논술은 이게 저기 46페이지 뭐 논술 체제 이런 거 48페이지 논술 합격선. 금년도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논술 시험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은 이 점수면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좀 쉽게 출제됐던 영역이 있고 할 때는 점수를 생각보다 잘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단히 잘 본 것으로 생각하려고 이제 대학의 문동력이 확 달라지는 거 순간 그 며칠 동안에 지금.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저 대학 갈 수도 있는데 논술대에서 납치당하는 건 아닙니까? 면접장 안 가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서류 안 제출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내가 그냥 갈 데가 없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만큼 수시에 상향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시대학 정도 가면은, 근데 좀 안타까운 애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교 1등 하면서 세종대 정도 들어가는 게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수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고등학교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뭐. 최소한 그래도 전교 1등이면은 연고대 정도 한좀 넣을 정도는 대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도 어느 정도 해야 되죠. 어떻게 3, 4등급을 못 나오게 했을까라는 거는 너무 편중된 등급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재수를 할 때 애들이 4등급, 5등급대가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예전에 어떤 수능 세대나 학력고사 세대 부모님들 봤을 때 그거 어려운 건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능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락가락한 애. 그리고 학교에서 그 1등급 때는 상위 한 4, 5% 되는 애들조차도 보면은 그 중에서 한 8대 2 정도는 수능을 되는 애가 한 20%안 되는 애가 많습니다. 그 상당히 있는 애들 중에.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내신인지 수능인지 모르고 그냥 극도는 애들. 이러다 보니까 공부 그냥 한 몇 달만 해가지고서 뭐 대입제수 해가지고 수능시키다 이런 얘기가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오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올해 반수생이 수능 시험장에 간 애들이 올해 전체 재수생이 13만 4천 명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반수생이 8만 2천 명이었어요. 반수가 뭐냐? 6월달까지 딱 따는 데가 그만두고 휴학기 내고 7, 8, 9, 10 4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킨 애들. 그만큼 어떤 수능에 집중도 있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의 반증인 거죠. 그래서 요즘 입시 결과가 좀 그런 재수생들이 좀 나타나는 게, 재수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똑똑한 애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각오를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그만큼 수능을 포기한 애들도 많지 않았나. 특히 문과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능 결식이 14.7%였거든 평균적으로. 수학 그 문과 이과 수학한 애들이 저기 그날 2교시 때 집에 간 애들이 한 10%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문과 애들은 2교시 시험장에서 집에 간 애들이 16%.
4교시 과학탐구에서 문과애들, 이과애들이 지배한 건 한 10%, 그 다음에 사탐 안 보고 그냥 지배한 애들 그 20% 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문과 애들 중에서 시험장에 간 애들 중에서 평균 한 20%는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오다 보니까 인천 시험장이죠. 저기 쌈에 붙잖아요. 세상에 고사장에서 쌈 붙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사에서. 막 시비를 걸잖아요. 수험생이 감독관한테. 화장실 가겠다고 소리 질렀다고 그러고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 분인데 시험 시간에 밥 먹고 앉아있어요. 심각한 내가 기사를 읽고 이거 진짠가 싶을 정도. 우리가 교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 그것도 시비가 붙는 행복이다. 10명 중에 지금 2명이 그냥 피겨치고 집에 가버린다는 심각한 수능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게 이게 점수 예측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못하는 애가 얼마만큼은 진짜 풍간이 안 가요. 그리고 저런 20% 애들이 밑에서 지금 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그래도 자리라도 좀 메꿔줬으면 저 20%가 든든하게 받쳐서 20%는 지금 한 3등급이 왔다 갔다 그럴 정도입니다. 밑에서. 밑에서 받쳐주면 내가 이게 쭉 빨리 올라갈 텐데 저것들이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2등급 나오려면 3등급 받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고 수능 보고 학력고사 볼 때는 결시율이 4% 내외입니다. 4% 내외죠. 금년 요즘의 추세는 20%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입시 결과 나와봐야 되는 거고 정시에서는 정말 이상한 애가 저기 대학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미 작년도부터 발생했어요. 내가 대구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지만 대구 지역의 일반 사립대학교 정시 점수를 이제는 그 예전에 패턴 아니고 직접 내가 현장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이제는 정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 모집 기다리면 될 정도 분위기 가지 않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간 애가 오히려 정시 그 수시에 간 애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버립니다. 지금. 수시에 저기 대학 붙었다고 하는 애들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고 그것도 정시로. 이런 심각한 점수의 왜곡 패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시 때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기회도 많이 온다는 생각하시고 또 너무 낮춰서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것도 너무 특히 문과들 올해는 조금은 내 말이 어떻게 결과값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흐름상으로 놓고 봐서 엉성합니다. 그 상황 자체. 그때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의 지금 예상 라인 보시고 50페이지가 가중치 진짜 이거는 벽에 붙여놓고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가중치. 가뜩이나 지금 옛날에는 과목 때 과목 간의 유불리가 벌어졌는데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잡한 변수가 더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이 10% 20%더 적용하고 안 적용시키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56페이지는 수학 그다음에 62페이지는 탐구 중요도 해놨고 그다음에 68페이지는 영어 중요도 해놨으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78페이지 정시의 선발 인원이 일단 현재 예측으로 봤을 때는 문과 애들이 결시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는 수능 체제를 못 맞춘 애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문과는 붙여놨는데 다른 대학 복수로 합격한 애들이 많으면 다른 대학은 왜 구멍이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원이 많아야 계속 추가 합격 시키고 할 텐데 수능 체제 맞춘 애들이 올해는 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까지 발표하다가 6번, 7번은 예전부터 발표해서 올해 발표 못하는 상황이 뽑는 거예요. 애들이 더 이상. 그럼 못 뽑는단 말이에요. 수시 때. 이걸 정시 때 넘겨서 뽑거든요. 문과는 정시 선발 인원이 당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초보다. 이과는 모르겠습니다. 이과는 요일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정시의 선발 인원이 더 그러니까 원래 선발 인원보다 정시 선발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 표대로 작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요거보다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좀 있고 뭐 그런 기타 등등 애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과도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과가 상위권이 좀 집중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과들이 별로 원수를 안 했다면 그 약학교로 좀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정시 환경은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좀 더 뽑는다라는. 그리고 내신 좋은 애들이 디립다 오더라도 쫄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수능 최저 다 떨어져 넘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시에서는 비교 경합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내신은 1등급이지만은 실제 정시에 들어오면은 4등급대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특히 지방권의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에서 저대학 못 가면은 수시에서 저대학 가면은 그 정시로 따지면 1등급대 애들이 간 건데 제가 수시에 못 들어가고 정시에 넘어와 버리면 4등급대 애들이랑 경합기들이 그러니까 올해 특히 문과는 그런 애들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내신 최상위권 애들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고대 떨어진 애들도 별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원점수만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셨다가 원점수가 100분의 평균 점수 같은 거 작년 거 데이터 아무리 보신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점수의 구조만 딱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목이 어떻고 선택 과목이 어땠느냐 그 다음에 원점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합격에 대한 라인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표로도 보시고 저 배치표로도 보시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보시고 이제는 모두 다 점수가 떨어지는 형국이 된다라는 거. 그 떨어지는 폭도 좀 제가 말씀을 상당히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금년도 점수 등락폭은 대단히 어떤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 체계가 만들어질 거다. 끝까지 눈치도 보시고 지금부터 종락원 홈페이지 같은 데서 들어와가지고 모의 지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점수 대 애들이 어떻게 지금 수능 시험 보고 나서는 어떻게 돼 있고 점수 밟고 나서는 애들이 또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이 가는지 이거 결국은 이거 분석기와의 싸움입니다, 정신아. 그래서 나와 비슷한 아이가 점수 지금 어디다가 지금 원서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피할 건 좀 피하고 한번 뭐 경쟁률도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는 정시가 작년도랑 양상이 좀 달라지는 많기 때문에 정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지도 안 되게 보시고요. 그리고 종락원 같은 데서 지금 여러 가지 표본조사 발표하는 것들도 한번 보시고 종락원에서 발표를 하고 하면은 어디 뭐 언론도 나오고 기사도 보실 거 아닙니까? 사람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 말을 힌트를 받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진행해 보시면은 지방권 의대가 원점수 한 260점대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줄 섭니다고요. 일단 그리고 또뭐 이과에서 뭐 문과로 넘어올 수도 있다. 뭐 이쪽 대학에서 저쪽 뭐 지방권 일반 사립공대에서 뭐 서울권 뭐 중상위권대까지 뭐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나와서 그게 되어지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 같은 것들을 보시려고 하면 직접 한번 지원도 해보시고 모의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문과, 이과 제가 특성 말씀드렸고 어쨌든 뭐 내일까지 혹시 논술 보는 학생 주변에 있으시면은 우선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논술은 조금 뭐 까다롭게 잘 보라고 해야 되고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12월 10일 9일까지는 이런 자료에 기초해서 원점수로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12월 10일 때 본 성적표가 나오면은 그때 분석을 굉장히 치밀하고 전쟁터 같이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시에 떨어지면은 12월 10일부터 벌어진 어떤 점수 체계는 금년도가 처음으로 바뀌는 수능인 거니까 저희 회사 자료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까지는 조금 마음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할 정도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가지시고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원서 최종 쓸 때까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십시오. 오늘 이쯤 하죠. 예.
원래 수능 대학 진학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가는 말은 내년에 대선하게 됐다. 주식